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8월 8일 화요일 밤 9시 34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밸류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비트코인 얘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쌍바닥을 찍었죠? 요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쌍바닥을 한번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 구름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 언덕을 넘어야 되는 거죠. 얘가 양봉이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양봉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되게 상당히 험난한 이 지금 구름대를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때 여기 언덕을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꼬라 박은 다음에 이때 갈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몰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희망회로 돌리면서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적어도 우리가 잡아놓은 자리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 우리가 내려갈 때는 이 자리,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구름대 하단을 지키는지 봐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 자리를 넘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던 이 자리, 3만 33불 자리. 이 자리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기. 그죠? 이 자리하고 비슷한 자리. 이 자리는 얼마? 3만 39불 자리. 그죠? 요 자리를 이제 같이 넘어야 돼. 그죠? 같이 넘어야 이제 조금 1차 그 언덕을 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자리를 넘게 되면 어떻게? 단타예요. 단타로 들어가는 자리, 이 자리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은 거고, 일단 우리가 어떤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서 이제 여기가, 야, 여기 혹시 바닥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시그널이 뭐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린 양봉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양봉 해서 적어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적산병, 혼마 문의사가 얘기했던 적산병이 나와야 돼. 적산병은 뭐죠? 연속적인 양봉이, 일봉상에서 연속적인 양봉이 3개가 나올 때 우리는 이거를 적산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단기 바닥일 수도 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봉 나온 다음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갈 거를 희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는 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얘가 요 후행 스팬이 요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캔들 위로 올라와야 좋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캔들까지 오기 위해서 요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봤을 때 11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 9일이나 10일 정도 안팎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여기를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의 어떤 패턴의 과거의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모양이면 훨씬 더 긍정적인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때도, 그쵸? 요때도 그랬죠. 요때도 이렇게 지금 뚫고 내려온 다음에 길게 이때는 여기까지 왔었어요. 후행 스팬이 여기까지 쭉 내려왔다가 쫙 이렇게 뚫고 올라간 거죠. 뭐 이런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린 양봉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가 이제 바닥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음봉 하나 붙고 쫙 말아 올리면서 여기 언덕을 돌파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이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못했어요. 그죠? 요때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기는 했으나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상승 사이클에서는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길게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언덕은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 이렇게 뚫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적어도 이때부터는 양봉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갔어. 그러고 나서 계속 조정을 받은 거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때처럼 지금도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제 제대로 돌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럼 여기가 1차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지만 이 자리와 이 자리 세 개의 자리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개를 다 넘어야 돼. 그래야 이제 얘는 또 갈 수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돼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가장 중요한 여기 매수 타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있었고, 요때도 3번의 매수 타점이 있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를 넘었을 때 한번 쭉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넘어야 돼. 근데 이때도 이때에 비해서, 이때의 각도에 비해서 얘는 올라가고, 이렇게, 요런 각도로 왔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만들 때 상승 추세와 그 조정의 모양이 이걸 지우고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갔어요. 이때부터 치면은 뭐 길지만 이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됐죠? 이때는 상승 사이클 하나가 여기까지라고 보는 거죠. 최고점, 최저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최고점을 찍고 이런 각도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최고점은 여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1파, 2파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야. 여기가 최고점이긴 해. 3파, 요게 4파, 5파 이렇게 끝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아니면 1파, 2파 이거 과거에 한번 파동 카운팅 할 때 이렇게 봤었죠? 여기까지가 5파 그런 다음에 ABC 이렇게 내려온 거.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나온 게 이렇게 1파 2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3파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4파 5파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가 살짝 닿았어.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가 5파가 맞는지 요거는 또 세부 카운팅을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4파 모양이 나온 다음에 5파가 나왔기 때문에 요게 맞다고 봐야겠죠. 요렇게 여기까지가 5파가 나온 거고 하나, 둘, 셋 요렇게 해서 그쵸? 그래서 얘가 1, 2, 3, 4, 5 요렇게 해서 이제 조정이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만큼 이만큼이 또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또 올라간 만큼 조정은 더 길었어. 그래서 지금의 이 조정이 이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조정의 기간과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질 것인가, 여기 이제 상승으로 다시 전환할 것인가, 요거를 지금 봐야 되는 그런 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 기다리셔야겠죠. 지금 요런 모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거의 여기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요 라인을 한번 찍고 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넘어야 돼요, 일단. 그죠?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한 번 더 찍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를 넘으면 돼요, 여기. 요 자리. 이저 30,033불. 요 자리를 넘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넘어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를 돌파하다가 제대로 돌파 못하고 만들어진 이 고점에 이 자리를 넘을 때가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1,829불. 그죠? 31,829불. 계속 얘기해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또 파동 하나가 나오고 32K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흐름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32K는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까지 이렇게. 그래서 딴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세 번의 자리를 이때 한번, 여기 중간에 한 번 더 있지만 이때 30,033불 자리 넘어가고 31,829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인 32,000불 때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얘는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여기는 48K가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이 최대 여기까지 가면 정말 비트코인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좀 보고 계시면서 타점을 노리시고, 그리고 내가 물려 있다면 어디쯤에서 내가 탈출 시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잘 한번 보시면서 흐름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이때도 얘기했지만 얘가 그렇죠. 여기
A, B, C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봉 3개, 3개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되면, 이제 여기를 넘으면은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괜찮은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요렇게 해서 여기 30선 한번 찍고, 여기 한번 비슷하게 한번 더 내려왔고, 얘가 요런 식으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쌍봉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자리를 넘어야겠죠. 그래야 이제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주봉으로 보면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언덕이 없어. 그죠?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 자, 이 바운드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이제 여기를 넘을 때, 진짜 여기를 넘고 나서 여기까지 갈 때는 아마도 뭐 이제 좀 괜찮은 상승장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희망해로고 한번 일단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를 넘는지를 먼저 한번 보면서 관측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안 봤지만 이제 나스닥도 한번 봐야겠죠. 나스닥도 한번 살펴보면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은 지금 얘가 여기 이 자리를 어떻게 넘었죠? 이 자리를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음봉 없이 넘어야 되는데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잘 못 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는 뭐 양봉, 양봉, 양봉 이렇게 뚫었어야 됐는데 지금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때 꼭지를 한번 땄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회복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따고 내려왔어. 그래서 얘는 당분간은 조정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월봉으로 보면 사실 이제 보이죠. 월봉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렇게 지금 한 묶음 나왔고 두 묶음째 나왔고 그럼 여기서 음봉으로 월봉으로 조정이 나오고 나면 여기를 돌파할 때 한 번에 세 묶음째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 말하는 그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이렇게 해서 커비드 핸들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야,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갈 테니까 이 떨어질 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떨어지는 거는 잡지 말라 그랬어요. 윌리엄 오닐도 그랬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가 요 언덕을 다시 넘을 때, 그때 돌파할 때를 보면 돼요. 그쵸?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소개한 그 뭐, 책들 보면은 뭐 그 뭐죠 윌리엄 오닐 있고 그 다음에 제시 리본 뭐 있고 뭐 또 뭐가 있까요? 스탠 와인스타인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혼마무네 이사 그리고 뭐 또 뭐 일본의 뭐 타카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기자모리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박스 매매법으로 유명한 니콜라스 타바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랜빌의 법칙 해가지고 이동평균선 만든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차트에 좀 유명한 일가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제가 책들을 좀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매매를 해야지 뭐 유튜브에서 뭐 저 같은 이런 일개 유튜버들이 이렇게 떠드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서 막 계좌 인증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막 얘기하면 혹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돼요. 그래서 왜 사기꾼들은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완전히 100% 거짓말은 안 해요. 약간의 팩트를 섞어요. 실제로 자기 계좌 수익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계좌 내가 막 10억 수익을 났어. 코인으로 운 좋게. 그러면서 계좌를 깠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죠? 저처럼 하면 이렇게 벌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어쩌다가 100만 번에 한 번 운 좋게 아니면 어쩌다가 처음 투자를 했는데 하자마자 이 정도 수익이 났어. 그거는 실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해. 수능 공부를 하는데 모의고사도 보고 뭐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평균적으로 뭐 한 90점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 90점이 되지만 막 5점, 10점, 막 30점 이러다가
그죠? 이건 좀 너무 심했나? 막 30점, 60점 이렇게 맞다가 어느 날 막 운 좋게 막 한 95점 맞았어.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의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혹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글로벌하게, 그리고 좀 오랜 동안,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일개 유튜버들 얘기 말고 투자를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윌리엄 오닐 같이 내가 투자를 한 3, 40년 했는데 3, 4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내가 그 수십 년 동안의 패턴을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야, 이런 패턴이 나오면 항상 잘 가, 수익률이 좋아 라고 뭐 했던 게 대표적인 게 커비드 핸들 뭐 이런 모양이다. 그 다음에 뭐 제시 리브모처럼 이게 추세 매매 하는 거죠. 추세 추종 매매, 우상향하는 거를 다 떨어지는 거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 하는 게 낫겠어요. 뭐 야, 요즘 야 제이디 너 지금 언제 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막 뭐 한 100년 전 사람들 얘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트렌드는 그거 아니야. 요즘 초단타 너 몰라? 초단타?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투자는 뭐 트렌드가 어떻고 뭐 이렇게 저렇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방송에서 내 이 방송의 분량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방송 듣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내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적어도 제가 얘기한,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는 필독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잖아요. 그죠? 김중근 씨가 쓴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필독서야. 그리고 뭐 여력이 되면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윌리엄 오닐의 최적의 주식, 뭐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린 책들이 있죠. 홈마무레이사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뭐 제가 스티브 니슨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 스탠 와인스타인 뭐 이런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죠? 불코스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그 투자의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공통 분모들도 있고 그런 패턴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그런 패턴들 중에서 요런 거는 참 내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할 만한 게 나오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일단은 얘가 이렇게 지금 커비드 핸들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매수 타점은 어디야? 여기를 넘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애플이 상위 시총 지금 1인데 애플이 지금 최근에 한 거의 마이너스 한 10%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뭐 이제 다른 종목들 좀 오른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가장 지금 그 나스닥을 견인하고 있는 애플 같은 애들이 이제 좀 빠지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비트코인하고 반드시 지금 커플링 돼서 가느냐,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죠. 약간 시간차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요 매크로적인 것도 한번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뭐 코스피는 어제도 봤지만 아이고, 코스피는 여전히 지금 조정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ABC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ABC 여기를 넘지 못하고 꼭지를 따고 내려오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땐 1, 2, 3, 4, 5 ABC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1, 2, 3, 4, 5 A, B,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플랫 조정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몰라요. 그래서 조정 받고 이렇게 갈지, 상승 조정 받고 갈지, 이렇게 A, B, C로 한번 쭉 빠졌다가 갈지, 이건 몰라.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내려가는 건 잡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이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20선 지키는지 한번 보고, 얘가 이 저점, 전저점을 깨는지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제 숨고르기를 해야겠죠. 지금 막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코스피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이 좀 지금 이제 종가로 지금 3.9%대인데, 여전히 얘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넘을 때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뚫어야 한 번 더 가는 거고, 얘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 번 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게 좀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얘가 왜 그랬죠? 얘가 여기를 음봉 없이 돌파를 해버렸어. 그런데 꼭지를 못 따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적어도 이 위에서 끝난다라는 이제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얘는 여기까지는 한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고점 테스트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4.3%대 여기까지 한번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신용물 채권 여기 한번 찍고 내려와야 이제 우리 좀 좋겠죠. 좀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얘는 내려와야 돼. 지금 일단은 지금 얘도 10년물 채권도 꽤 높은 위치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년물 채권도 지금 4.7%대까지 와 있죠. 그래서 얘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자리를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어떻게 됐죠? 여기를 돌파를 못했죠, 제대로. 여기가 4.88인데 여기 종가로 4.85 나왔어요. 그래서 돌파를 못하고 꼭지를 따고 내려왔지.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왔다가 완만하게 올라갔으니 이건 좋은 모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를 다시 재차 음봉 없이 양봉으로 막 뚫고 각도 세우면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제 지금은 얘는 맥시멈이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어. 한번 빠졌다가 다시 시도를 할지 그건 모르겠으나, 일단은 얘는 이제 2년물 채권은 거의 이제 탑을 이제 꼭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얘가 월봉상 보면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뚫었고, 여기는 한번 돌파해서 올라갔죠. 돌파해서 한번 올라갔어, 재차.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ABC, ABC, ABC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할 건지, 지금 이제 얘는 거의 힘을 다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내려왔던 이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에서 과연 이제 이거를 뚫고 올라갈 것인지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2년물 채권은 4.75%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10년물 채권은 3.9% 와 있었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여전하고, 요거는 뭐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10년물과 2년물 채권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2년물 채권은 이건 뭐 기준금리를 따라간다라고 보면 되고, 이 10년물 채권은 시중금리를 봐야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채권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 역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쵸?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채권 수익률이 높으면 채권 가격은 낮아지는 거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요것이 주식 시장과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매크로적인 이해도가 여러분 있어야 이런 걸 보는데도 의미가 있죠.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뭐 몇 프로다, 채권이 수익률이 올랐다 내렸다 뭐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뭐 영혼 없이 보는 거죠.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요것도 제가 과거에 올린 그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야, 네가 찾아서 보여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했었는데, 이거 차트 공부 영상에 제가 올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어때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다시 이제 빠졌네요. 얘가
이 자리는 일단 이 자리는 음봉 없이, 그죠? 이때 음봉 하나 붙고 다시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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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으로 재차 돌파했죠? 그리고 꼭지를 못 따고 내려왔어.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자리를 지지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평선에 어딘가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단 요 W자의 이 곳 중간 자리는 여기 언덕은 다 넘었어.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를 넘으면 다음에 여기까지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지금 당분간은 좀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121불 여기까지 한번 다시 돌파하러 가지 않을까.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이제 차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최초에 이 하락할 때 이 언덕을 음봉 없이 돌파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했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달러 인덱스는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한번 제대로 한번 찍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여기를 한번 보러 가는 거, 테스트하러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 자리를 얘도 음봉 없이 돌파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고 언덕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재차 오늘 또 요 양봉이 좋아졌죠. 그래서 여기를 양봉, 양봉, 양봉 뚫으면 여기까지 또 간다고 봐야 되고, 여기마저도 이렇게 돌파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한번 다시 이렇게 갔다가, 그죠? 한번 또 조정받고 그리고 가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최고점이 얼마예요? 여기가 1597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상치 않은데 여기 중에 이 자리를 넘겼기 때문에, 그죠? 1292원을 넘겼고 최대 여기 1444원까지 갔는데, 지금 음봉 4개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다시 재차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41선을 지금 돌파하러 가는 중이네요. 여기를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1323원 여기를 돌파하면 환율은 좀 올라가겠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거 지금 그동안 한동안 안 봤었는데, 유가죠. 유가가 241선을 뚫고 올라갔고 여기서 꼭지를 땄네요. 여기서 꼭지 한번 따고 지금 내려오는 중인데, 좀 여기까지 가려고 했다가 지금 이런 것 같은데, 꼭지를 따서 좀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주봉이 어떤가? 주봉에서도 꼭지를 땄고, 월봉? 월봉에서 이 모양이면 돌파를 못할 수도 있겠네. 일단 이번 달에 얘가 이 월봉에서 이렇게 꼭지 따는 음봉이 나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이게 한번 올라가 주면은 이제 유가는 조금 오를 것 같아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반드시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어 줘야 이 뭐 투자 시장에는 조금 고무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어떤 시황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어떤 방향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쵸? 애매하게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뭐 이 말 저 말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조금 좀 신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잘 예측하면서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도미넌스는 뭐 마지막으로 보면 뭐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꼭지 못 따서 음봉 3개 나오더라도 얘는 다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고 잘 버텨봅시다. 그 정도, 이 정도로 매크로 시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